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이 불황에 빠지면서 채용과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탄핵 정국까지. 취준생들과 노동자들은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에 입주한 주요 기업의 취업 설명회입니다. 예비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현직자까지 참석해 객석이 빼곡합니다. 참석자들은 산단 불황에 공채 소식까지 뜸하다 보니 취업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좀 채용이 안 된다고 들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좀 됩니다. 목표로 하는 회사는 없는데 갈 수만 있다면 가려고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여수 산단의 주요 기업들도 내년 사업 안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중 한 기업은 4년 전부터 공채의 문을 사실상 닫았습니다. 취업 갈증은 높은데 채용은 없다 보니 설명회가 더욱 귀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대로 체감되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시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채 시장도 이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없이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산단이 어려워지며 일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탄핵 정국까지 덮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까 막막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뭔가 이 물꼬가 터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시기가 1980년과 비슷하다며 당시 전국 위기는 노동시장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경기까지 나빠지면 고용의 양과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탄핵 정국이 오래 지속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이 길어질수록 채용과 고용에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경기 불황에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송년 특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내년 1월 한 달에 한해서 상생카드 할인율을 10%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전근 기자입니다.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건영 씨는 올해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님 수도 예전만 못한 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까지 늘어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연말 특수는 언감생심.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도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두워 민생 경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특수까지 사라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상생카드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절이 있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기존 7%였던 할인율을 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인데 선불형과 체크카드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해 사용해도 되고 2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광주시는 한 달 동안 1,000억 규모의 상생카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는 60억 원을, 5개 자치구는 4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학원 등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은 당시 2,600여 곳으로 추산됐습니다. 30억 이하만 쓸 수 있는 그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상황을 막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약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더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는 그 돈이. 한편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주말에만 발행하던 광주 공공배달앱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특히 24일과 25일에는 최대 4,000원의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해 어려운 연말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조금이나마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어제 여수시청의 수사관들을 보내 담당 부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소재지구 개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주무과장인 간부급 공무원과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재지구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해 논란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동진 순천시 의원은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과거 계엄령과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까지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박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진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드래곤즈의 새로운 사령탑이 취임했습니다. 전남드래곤즈의 제16대 신임 감독인 김현석 감독은 내년에는 반드시 팀을 일부로 승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새로운 사령탑 김현석 감독이 전격 취임했습니다. 이장관 감독의 뒤를 이은 16번째 감독입니다. 김 감독은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2부에서 충남 아산에 돌풍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팀 성적을 역대 최고인 2위까지 끌어올리면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전남이 내년 시즌 일부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희망보다는 어떤 성격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진짜 일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김현석 감독의 선임에 앞서 인창수 수석 코치 등 코칭 스태프 5명의 구성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현석 신임 감독은 코칭 스태프들과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외국인 용병 선수와 국내 선수 등 36명의 구성을 올해 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전남의 강한 공격력에 더해 수비력을 한층 강화해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수진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한 팀이고 해서 일단 제일 급선무는 수비의 안정화를 두고 실점을 작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력을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선수단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20여일 동안 2025 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태국 방콕으로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날 방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올 한 해 팀 순위 4위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석 신임 감독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전남 드래곤즈가 7년 만에 내년 시즌 일부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전시유물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시작된 유물기증 운동을 통한 다양한 유물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개인 소장 유물을 시립박물관에 기증한 시민들에게 기증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유비 관우 장비 초상화와 김대중 서예 등 총 971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여수박물관 유물기증 운동을 전개해 여수 총쇠로 필사본과 전라좌수영 수군훈련 교본첩 등 지금까지 1,952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80년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정성산TV에서 5.18은 김일성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 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수에서 첫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정비된 문수지구에 주민 주도의 첫 협동조합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경제 조직의 거점으로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문수지구의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수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직접 커피와 수제청 음료, 홍차 등과 함께 다른 조합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합니다. 조합은 이를 위해 자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카페 운영을 준비해왔습니다. 주민들은 문수카페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다 이렇게 단절돼 있고 옆집도 잘 서로 신경 안 쓰고 잘 모르고 했는데 또 이번 카페에 이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문수식당 운영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런 협동조합은 여수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과 샛들마을 같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지구 10곳 가운데 이미 5곳에 설립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나 식당 운영, 방역, 대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충무지구 협동조합이 할매 블루스 카페와 화장품 비누 사업, 종화지구 조합이 짐 보관소와 방역소, 광림지구는 된장, 간장 제조 판매 등 마을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주민 경제 조직을 통해 마을 주도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수익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시켜드리고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주민제한 공모 사업도 해드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 거점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이 자치단체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교조 해직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직 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89년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인데요. 전남도는 내년부터 이주민들 자녀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어린이집. 이른 새벽부터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꼭 붙잡고 등원합니다. 이주민 가족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체가 인접해 베트남과 네팔, 방글라데시 등 9개 국적을 가진 원아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3명 중 2명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자녀인 이곳 어린이집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주민들도 매달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에가 자부담으로 내다 보니 우리는 생활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소식. 전액 지원이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외국인 이용료와의 유입과 저출산으로 원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실정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전남도의 내년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예산은 3억 9천여만 원. 교육 격차 해소와 인구 유입 등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극복과 외국인의 돈의 유입 및 정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일을 하지만 한 분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 현재 전남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은 모두 33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삼산동 오통마을 주민 1동 51만 원, 고흥군 복내면 외초마을 주민 1동 34만 1천 원,
복내면 진기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점안면 신흥마을 양필철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21통 안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43통 오룡마을 주민 1동 20만 원, 도사동 44통 대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상사면 서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상사면 흘산마을 주민 1동 19만 2,500원, 서면 선평마을 주민 1동 17만 5천 원, 순천시 월등면 망용마을 주민 1동 15만 7,500원, 고흥군 도하면 봉동마을 주민 1동 14만 원, 순천시 도사동 42통 연동마을 주민 1동 11만 원, 도사동 2통 오산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서면 건천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금성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월등면 병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주삼동 2통 주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쌍률마을 주민 1동 8만 5천 원, 월등면 영산마을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통과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재보궐선거 확정 선거구는 광양과 고흥 두 곳으로 민주당은 김진환, 이돈견, 이윤수 등 3명을 광양시 다선거구 적격자로 판단했습니다. 고흥 나선거구는 김동귀, 김종, 박철수, 정귀식, 박봉순, 홍우열 등 6명으로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내일부터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도비 7,022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현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는 복지 등 매년 집행하는 사업비를 뺀 예산이 4,205억 원에 달하며 올해보다 57%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순천 구례 광역 바이오에너지 설치 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현안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돼 주요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주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10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인구 10만 명이 넘는 73개 지자체를 규모와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으며 특히 사망사고 감소와 어르신 무료 버스 시행,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보급 등 다양한 교통시책들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